이 7장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입니다. 이 부분도 미리 먼저 말합니다. 중요한 과입니다. 혹시나 해봅니다. 혹시나.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한 번도 설명 안 했으니까 설명하는데요.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는 건축하다 보면 건축 관계자들끼리 이게 다툼이 생깁니다. 또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끼리도 이러고 다툼이 생겨요. 건축 관련 전문 기술자들끼리도 여기도 다툼이 생겨요. 이러고도 다툼, 이러고 다툼, 이러고 다툼. 이런데 다툼이 생길 때, 여기서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축 분쟁 전문 위원회를 만드는데 어디에다 만드는가? 작년에는 국토부하고 시도에 만들었는데 올해는 개정해가지고 국토부에만. 자, 하나 수정합시다. 맨 위에 1번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해서 건축의 분쟁, 조정 및 재정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중앙건축 분쟁 조정위를 두고 그 다음이 있죠. 시도의 지방건축 분쟁 전문위원 그게 없어진 거예요. 시도는 없어지고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국토부에 있습니다. 국토부에다가 건축 분쟁 전문위원을 둡니다. 그러면서 밑에 있는 조정 대상인데 조정 대상을 봐봐요.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도 조정 대상이 된다. 인근 주민 상호 간의 분쟁도 조정 대상이 된다. 이게 전부 다 싸우면 된다고. 그러니까 몇 개 있어요? 많다지, 많다. 그런 건 암기하지 말고 눈치껏 많다면 많다. 조정 대상은 많다.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의 분쟁도 조정 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냥 된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2번 조정위원회 관할인데 X 그게 없어졌어요. 국토부하고 시도에 있는 게 통합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관할이라는 게 없습니다. 관할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구성인데 이렇게 건축 분쟁 전문위 국토부에 있는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2원, 부위원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15인 이내. 15인 이내를 하기 때문에 회의는 어떻게 하냐? 회의는 어떻게 한가? 전원 출석으로 열고 열고는 어떻게 해요? 전원이 아니고 출석위원,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어떻게 의결하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옛날 시험에 이런 걸 물으면 회의는 어떻게 하냐? 제적위원 과반 출석 열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제 건축하다 보면 분쟁이 생기면 조정 신청이 들어옵니다. 조정 신청. 조정은 중재입니다. 중재 신청이 들어오고 두 번째 재정 신청. 재정은 결정입니다. 결정 신청. 조정 신청이냐 결정 신청이냐. 조정 신청은 누가 하냐 그러면 조정 신청은 싸우던 당사자 1인 이상 아무나 오라 아무나. 재정 결정 신청은 아무나 오면 안 받아줘.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둘이 같이 와야 받아줘. 그러면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 15명 중에서 3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요. 3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 재정 신청은 결정 신청입니다. 5명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이 조정위원회 3명, 재정위원회 5명이니까 3명, 5명이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회의가 2개예요. 몇 명이 모여야 열까요? 그러면 회의를 열고 3명에서 한둘이 빠져버리면 회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원 출석 열고 의결은 어떻게 한다고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 신청 받으면 며칠 내 결과를 맞추냐? 작년에는 90일인데 올해는 60일 180일인데 120일 내 절차를 맞추니까 일단은 이 숫자는 좀 주의합시다. 숫자는 그러면서 이 60일, 120일 이것도 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 의결로 이것도 물론 연장은 가능합니다. 이제 주 내용이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읽어보면 설명할게요. 그럼 맨 위에 1번 건축 분쟁 조정하기 위해서 어디에다? 국토부에다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를 두었다. 조정의 대상은 많다고. 그 다음에 3번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 열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 절차에서 1번, 2번 보세요. 2번. 조정 신청은 당사자 1명 이상, 재정 신청은 당사자 합의로 합니다. 3번, 조정 신청 받으면 60일, 그건 혹시나 잡아놔요? 60일. 재정 신청 받으면 120일 내 절차 마칩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거부 중지인데 그는 스스로 읽고, 그는 중요한 게 없으니까 스스로 읽고 넘어가게 되면 3번 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 나옵니다. 조정은 3명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재정은 5명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합니다. 회의는 한둘이 빠지면 안 돼요. 전원 출석 열고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고. 4번 조정의 효력인데 조정 그러면 조정은 중재 그렇죠. 중재. 조정위원회가 중재안, 조정안을 만들어서 당사자에게 줍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15일 내 수락 여부를 밝힙니다. 의사표시예요. 3번 이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위원회가 조정서 만들어가지고 당사자하고 조정위원회 거기다 사인해요. 기명 날인해요. 그러면 조정서 내용대로 합의가 됐어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요. 자, 조정위원회가 조정안 만들어주면 15일 내에 수락한다 만다 의사표시할 것. 수락을 하게 되면 조정서를 만들어가지고 당사자하고 위원이 기명 날인한다. 그러면 조정서에 있는 합의가 됐다. 끝났다 이 얘기입니다. 재정인데 3번 분쟁에 재정해가지고 재정 결정 재정위원회가 재정했으면 결정했으면 재정문서는 결정무입니다. 결정무 이렇게 했다. 결정문을 딱 던져주면 당사자가 그 결정문에다가 이의가 있냐 없냐, 이의가 있다. 60일 내 소송 제기를 해야 돼요. 60일 내 소송 제기를 안 한다든가 혹 제기된 소송이 철회가 되면 재정문서 내용들은 합의가 됐으니까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4번 비용 부담인데 비용 부담은 당사자 합의입니다. 이 조정을 하려면 실험도 해봐야 돼요. 감정도 해봐야 돼요. 돈이 들어갈 수 있죠. 그때 들어가는 동안 당사자 합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데 합의하라 또 싸울 수가 있어요. 그때는 위원회가 부담비를 정한다. 위원회가 부담비를 정해준다. 그게 분쟁 조정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어디에 있습니까? 국토부에 있습니다. 조정해야 될 내용 몇 개 있다고요? 많다. 툭 던지면 이런 것도 조정돼서 된다? 된다. 조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하나하나에서 15인 이내도 하고 회의는 인원이 많으니까 과반 출석 열고 출석형 과반 장정은 의결하고. 자, 조정 신청은 당사자 1인 이상, 재정 신청은 당사자 합의. 조정 신청 들으면 3인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재정 신청은 5인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회의는 전원 출석 열고 과반 찬성 의결하고. 조정 신청 받으면 조정 신청 60일 내에 절차를 마치고 재정은 120일 마친다. 그럼 그 기간을 위원회 의결로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조정은 어떻게 하냐? 조정위원회가 조정안 만들어서 당사자한테 주면 15일 내에 수락 여부하고, 수락하면 조정서 만들어가지고 기명 날인하면 조정서 내용도 합의가 됐다. 재정 신청 받으면 재정 문서를 만들어 주면은 그 재정 문서 결정문에 불만이 있으면 60일에 소송 제기해라. 소송 제기가 없다든가 제기된 소송이 철회되면 재정 문서 내용대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럴 때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돼. 합의가 안 된다. 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가 부담비를 정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위반 건물인데 위반 건물 그건 스스로 보시고 1번, 2번 스스로 3번 이행강제금. 혹시 나올 수 있는 파트가 이행강제금이니까 이행강제금 파트 봅니다. 자, 이행강제금 출발은 위반 건물입니다. 기존 건물 위반 건물 물어보니까 위반, 법에 어긋나 위반 건축물이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 건축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허가로 건축을 했다. 무허가 건축했다. 그러면 무허가 건축한 것을 적발한 행정청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국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 일단은 허가 받으려는데 허가 안 받았으니까 일단 어찌해야 돼요? 먼저 처벌합니다. 처벌. 이 무허가 건물이다 하면 당연히 벌금, 징역 벌금 가야 되는데 처벌한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미하다 그러면 과태료 처벌하고 처벌과 별개로 뭐 합니까 하면
행정처분 시정명령합니다. 이거 철거하고 원상 회복하라 이런 조치를 취해요. 근데 이행강제금이 도입된 제도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80년 후반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위법 행위를 하고 경제적 여유가 좀 있어요. 처벌하니까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벌금 내겠다. 그리고 시정명령하니까 여기에서 불응하는 거예요. 불응했을 때 또 처벌하면 되는데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벌은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몇 번밖에 안 된다? 한 번밖에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한 번 딱 내고 버티면 그 이상 두 번, 세 번 처벌할 방법이 없더라. 이러다 보니까 이 제도가 왠지 모르게 저 벌금이나 과태료 저 제도가 결함이 있어 보인다. 이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 없을까? 끝까지 처벌할 수 있는 제도. 그래서 만든 제도가 시정명령하고 불응하게 되면 어쩐답니까? 대신 해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하게끔 압박을 가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만든 게 스스로 하게끔 압박을 가하자. 이래서 만드는 게 이행강제금 제도를 만든 거예요. 시정명령하고 불응하면 다시 한번 계고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 줍니다. 이 기간 내 이런 기간 내에 시정하라고 시정명령이 그러니까 두 번 날라가요. 하고 불응하면 다시 한번 날리고 이때까지 해라. 이때까지 안 하면 이러이러한 금액을 언제까지요? 시정할 때까지 부과할 것이다. 부과합니다. 그래도 얘가 어쩐다? 시정을 안 한다. 시정을 안 한다. 그때는 어찌해야 돼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돈도 못 내. 그럼 어때요? 그때는 강제 징수하고 이런 절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마 정도 받을 거냐? 그러면 자 위반된 내용이 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으로 부과 기준이 달라져. 얼마 받냐 그러면 첫 번째 허가 대상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 대상인데 무신고로 건축했다. 무허가 무신고 건축 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해서 건축했다. 네 가지 잡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봅시다. 자 허가를 받았다. 몇 평 허가 받았냐? 100평. 100평 허가 받아가지고 건축했다. 몇 평 건축했냐? 300평. 얼마를 더 줬어요? 200평을 더 줬어요. 이 사람하고 아예 허가받지 않고 애초부터 200평을 더 줬다.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100평 허가받아가지고 300평 건축한 사람하고 아예 허가도 없이 애초부터 200평 짓는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요? 예, 똑같아요. 불법으로 200평을 지어가지고 이익을 취한다. 국가는 이 얘기입니다. 그 이익 전부 다 뺏어간다는 얘기요. 그래서 4명이 똑같은 거예요. 무허가 무신고 건축. 이거죠. 이게 건폐율 용적률 초과예요. 건폐율 용적률 초과. 4가지를 똑같은 법을 보고 이거를 제외한 이거 외입니다. 이거 외 기타입니다. 그래서 4명은 건물 가지고 있으면 세금 재산세 내야 돼요.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에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에 100분의 50입니다. 100분의 50 곱하기 위반면적 이 금액을 곱하고 여기는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곱하기 위반 면적인데 여기는 100분의 10 범위 내 대령이 정하는 금액 위반된 사안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100분의 1, 100분의 2, 100분의 7, 100분의 3 전부 다 달라진다고.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안 돼. 무허가 무신고 건축 건폐율 용적률 초과 100분의 50 기타 100분의 10 이 금액을 연 2회 이내에서 언제까지 간다고요? 끝까지 시정할 때까지 그래서 이 금액을 부과했는데 자, 처음에 이 제도가 만든 것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벌금을 내고 그 다음에 시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 도입했는데 계속 이 제도 쓰다 보니까는 여유가 없는 사람도 어겨요. 그런다고 법을 차등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거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헌법에 위배된다.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조정을 해가지고 조정하는 게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이면 세대 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서민용 주택입니다. 이 주거용 이 건축물에는 이거 다 하지 말고 금액을 2분의 1 이내에서 부가 횟수가 5회 이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조례가 정하는 횟수까지 부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아는 거예요. 이 타겟이 여기 있으니까. 무허가 무신고 건축 건폐율 용도를 초과 100분의 5시 기타 100분의 10 연 2회 이내에서 끝까지 간다. 단 연면적 85여 주거용 건축물이면 2분의 1 이내에서 5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조례가 정하는 횟수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저 부분을 잡아야 돼요. 자, 1번 봅시다. 이제 이행강정 건축법에 위반해서 허가권자의 시정명령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이 될 때까지 계속적 반복적 부과는 금전상의 급부 명령 제도에서 1회만 부과 징수하는 벌금, 과태료가 지닌 결함을 보완해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만든 제도입니다. 부과 절차, 시정명령 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정 부과한다 뜻을 문서로 계고합니다. 이번 허가권자가 이행강정 부과하는 경우 금액, 사유, 기한, 수납기간,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간들 구체적으로 밝게 문서로 합니다. 넘겨보겠는데 그런 건 요식행위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넘겨보면은 3번하고 4번 남겨야 돼요. 건폐율 용도를 초과 무허가 무신고 건축 100분의 50 기타 100분의 10 단 연면적 85 이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4번 이행강정 부과한 다음에 이행을 하면은 시정을 하면 이미 부과했던 건 징수하고 새로운 것은 중단하다. 불이행하면 이행할 때까지 연 2회 이내에서 계속적 반복적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단 위 3 단서에 해당한다. 그 말은 연면적 80의 주거용 건축물이면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 그래서 결론은 아까 했던 그 부분입니다. 건폐율 용도를 초과 무허가 무신고 건축 100분의 50 기타 100분의 10 연 2회 이내에서 끝까지 간다. 단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이면 금액 2분의 1 이내에서 횟수 5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조례가 정하는 횟수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기존 건물은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까지가 건축법 내용입니다. 건축법. 그러면 바로 오늘 농지법까지 해야 농지법은 시간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농지법까지 하고 다음 주에 주택법 마무리 져야 그 다음 주에 좌우지간 문제가 하루라도 빨리 들어야 돼. 빨리. 문제가 빨리 들어가야 우리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그럼 바로 농지법 갑니다. 농지법은 두 문제 나오는데 열심히 하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이거 마음을 좀 비워야 돼. 농지법 다 잡는다. 절대 못 잡아요. 출제원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농지법 분량이 은근히 많은데 좀 중요 부분, 우리 중개하고 연관되는 부분을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위주로 내다 보니까 이제 다 맞춰 준비해가지고 예상 못한 부분을 골라서 내니까 한 문제는 포기했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한 문제를 맞춥시다. 에이, 한 문제 맞아 포기해버리지. 땅 중개하면 우리가 합격하고 난 다음에 땅 중개하게 되면 토지 중개는 주상공은 땅이라는 게 없어요. 주상공은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인데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제가 쉬는 시간에 지금 물건 하나 받았거든요. 물건 쉬는 시간 한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15,000평에서 20,000평 정도 해가지고 뭐 해달래요. 자기가 여기 허브 농장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재배해가지고 뭡니까 뭐 추출해가지고 샴푸도 만들고 비누도 만들고 가공 공장도 만들고 되게 좀 거창해요. 그러면서 뭐 무슨 법인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걸 할 테니까 이런 산을 하나 구해주세요. 위치는 딱 해가지고 이러고 있다 그러면 이 나이님은 괜찮습니다. 이쪽도 좀 자르고 이쪽도 자르고 그러니까는 세종이나 충청 때문에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접수 받아놨어요. 계약이 한가 못한가 봐보세요. 가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해야죠. 사무실 가가지고 이래 좋고 하니까 이래 땅을 한번 찾아보세요. 금액도 대충 얼마가 없어요 지금. 얼마 정도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세종을 원한다 그러면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 인근에는 가까울수록 비쌉니다. 100에서 가까우면 100에서 한 150만 원 나오고 위로 올라가면 30만 원, 40만 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3, 40도 있으면 그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기가 번쩍 돼요. 그럼 그쪽을 사주세요. 받아놨는데
20개 받으면 하나 될까 말까. 그래도 이분은 그래도 여기는 실수요죠. 실수요. 이렇게 실수요자는 그나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중개하더라도 투자 쪽으로는 절대 가면 안 돼요. 뭐 우리 개발한 데 가서 투자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투자 위주로 중개하게 되면 100이면 제가 볼 때 100이면 100 다 망해요. 10명, 20명 붙여도 안 사요. 땅은 되게 하여튼 살 것처럼 다 해봐서 보고 있는 거 다 하고 설명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전화하면 잘 안 받아요. 참 사람 뭐예요? 전화하면 안 받아요. 그러니까 투자 쪽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실수요자. 이게 실수로 가야 돼, 실수. 이 사람은 지금 실수요자일 것처럼 될 것 같은데요. 자, 농지법에서는 이게 농지를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는 시험을 우리가 지금 한 문제 타게 놓고 있지만 이거 모르면 농지 중개가 안 되면 땅 포기예요, 땅 포기. 땅을 통째로 포기해야 된다, 농지를 모르면. 그래서 농지법 배워야 돼. 어쩔 수가 없이. 첫 번째 농지 총설 해가지고 보나마나 총설 그러면 뭐 나오겠습니까? 영어 나오겠죠. 그럼 농지가 뭔가 배우겠죠. 시험에 나오든가 말든가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농지의 소유죠, 소유. 농지 소유 그러면 누가 소유합니까? 소유 제한 이런 게 있습니다. 누가 소유한다. 두 번째 얼마만큼 소유한다? 소유 상한. 농지를 취득할 때 뭐가 있어요? 농지 취득 자격증 받는다. 농지 취득 자격증. 그리고 농지를 농사 짓는다 하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농사 짓는다 사가지고 농사 안 지면 그 돈 다시 팔아 그래요. 이걸 보려면 뭐라고요? 농지 처분. 그게 이제 이런 내용을 배워야 되고 이것만 해도 벌써 문제 4개를 만들겠네. 세 번째 농지 이용해가지고 농지 이용에는 뭐가 있냐? 대리 경작이라는 제도가 있고 임대차 사용대차 이런 게 있어요. 임대차 사용대차 이런 제도가 있고 네 번째 농지 보존해가지고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다른 거 다 몰라도 얘를 알아야 중개할 수 있어요. 농업진흥지역. 그리고 농지전용입니다. 농지전용. 그러니까 농지법은 저 시험도 시험이지만 사실 농지법 포기해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농지법 공부할 때는 실무한다 생각하고 좀 해놓은 거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만 알아도 실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만 가지고 가더라도 합격에 실무할 때 농지 중개 전혀 지장이 없이 막힘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농지가 나옵니다. 농지. 영어 중에서 농지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이제 공부하기 전에는 농지 그러면 농사 짓는 땅 그랬는데 지금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 보는 측면에서 농지 그러면 농사 짓는 땅 그러면 안 돼요. 농사 짓는 땅이 아니고 농지법 적용 대상인 토지다. 어떤 토지에다가 농지법을 적용하는가 개념을 살짝 바꿔야 돼 우리가. 농지법 적용 대상인 토지 그런 토지를 보고 우리는 농지다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답과선 기타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현상이 1번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고 있으면 농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농사지고 있는 땅 농경지죠. 농경지. 두 번째 다년생 식물 재배지를 이용된다. 다년생 식물 시험 문제가 다음 중 다년생 식물도 아닌가 절대 안 나와요. 읽어야 돼요. 이걸 한번 읽어봐야 나중에 농지 중개를 한다고. 농지 중개. 서울 사람이 저기 부산 가서 농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뭐라 하면 돼요? 농사 짓니다 그러면 돼요. 어떻게 농사 질 건데? KTX 타고 다니면 농사 짓는 거예요. 1년 수확량은 100만 원이면 교통비가 1000만 원 나와요. 농사 짓는 거 아니 가능해 그것은. 통작글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농사 짓는다는 개념이 꼭 너네다 뭐하고 벼 재배하고 밭에다 콩 이거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런 용도로 쓰는 것도 물어본다고요? 농지를 보니까 첫 번째 목초, 정묘, 인삼, 약초, 잔디, 절녀, 묘목, 과수뽕나무, 기타 생육간이 2년 이상 식용, 약으로 이용된 식물, 적용 또는 관상수목과 묘목인데 적용 목적 식장은 제외한다. 간단하게 적용수, 관상수가 많이 있어요. 뭐 하려고? 팔려고. 뭐 하려고? 팔아보려고. 이건 아니고 아파트 단지에 많이 있죠? 적용수. 공원에도 많이 있죠? 뭐 하려고? 팔아보려고. 파는 게 아니요. 그런 것은 농지가 아니고 팔려고 잔뜩 판매용 심어놓은 데가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농지 사가지고 농지 취득한다. 농지증을 받아야 돼요. 왜 삽니까? 농사 지려고. 그럼 뭐 하라 그래요? 어떻게 농사 질 건데? 경영계획서 만든다고. 그런데 꼭 콩 심는다, 팥 심는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용도를 쓰라고. 뭐 한다고? 인삼. 한번 해놓고 5년 동안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3번 위토지가 농작물 경작 다연성물 재배죠. 위토지의 계량실 부지입니다. 뭐 유지라든가 양수, 배수, 수로, 농로, 제방 그런 것도 농지고 논뚝길, 밭뚝길, 뭐 뚝 이런 것도 농지고 4번 1번, 2번 토지에 설치하는 즉 농작물 경작 다연성식물 재배에 설치하는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부속시설, 축사, 농막, 간이 퇴비장, 간이 액체비료 저장소 등 농축산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 부지 그 네 가지 용도로 쓰면은 농지요. 첫 번째 농사 짓는 땅 농지요. 다연생식물 재배하는 것도 농지요. 그런 토지의 계량식 부지 가지고 수로 농로 재방 그것도 농지요. 또 농작물 경작 다연생식물 재배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농막, 간이 퇴비장 그런 건 전부 다 농지로 봅니다. 논 한가운데 가서 보면 우리가 차 타고 다니다 보면 논 한가운데 떡하니 축사 많이 은근히 많이 들어가요. 저 안에다가 어떻게 논 저 안에다 축사를 지었을까? 그게 뭐라고요? 그 자체가 농지라고 농지. 그건 전혀 그 자체가 농지입니다. 농지. 농지 전혀가 안 받고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용도를 쓰면 농지다라는 거 알고 그 밑에 주의해가지고 농지에서 제외된다. 이제는 농지가 아닙니다. 1번 지목이 전답 과선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 다연성 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게 3년 미만인 토지. 자 처음에 뭐라고 했는가? 지목을 따지지 말고 전답 과선이든가 말든가 농작물 경작하면 농지다. 다연성 식물 재배하면 농지다 그랬는데 이제 반대로 그래도 지목이 전답 과선이 아니면 계속해서 3년 이상 해야 농지지. 계속해서 3년 미만하면 뭐가 아니라고요? 농지가 아닙니다. 두 번째, 지목이 임야인데 임야 형질 변경 않고 쉽게 말해서 산인데 깎지도 않고 개간도 안 하고 다연생 식물에다 2번, 3번을 심었다. 쉽게 말해서 밤나무 심었어요. 밤나무. 산에다 개간 않고 뭐 심었다고? 밤나무. 밤나무는 다연생 식물이거든요. 과수니까. 그러면 그게 논입니까? 산입니까? 그 말은 산지법을 적용해야 되겠어요? 농지법을 적용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산지관리법 적용해야지 농지법 적용할 땅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초지법에 의해 조정된 초지는 초지법 적용하지 농지법 적용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농지라는 개념이 뭐라고요? 농지법 적용 대상인 토지. 농지법 적용 대상인 토지. 15회 때 내고 안 냈으니까 벌써 11년 됐어요. 11년 안 나온 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게 가지고 4개 있습니다. 4개. 농작물 경작하는 토지, 다연성 식물 재배지, 그런 토지의 계량시설 부지, 그런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반대로 아닌 것 3개. 지목이 전답 과선이 아닌데 계속해서 3년 미만했다. 두 번째, 임야인데 형질 변경 않고 다연성 식물 재배한다. 세 번째, 초지법에 조성된 초지. 그건 농지가 아닙니다. 농업인 그러면 합격했다 생각하고 1번, 2번 잡아요. 달지 말고 1번. 1000제곱미터 이상 가지고 농사지면 농업인입니다. 며칠 필요가 없어요. 비닐하우스 통해서 특수작물 재배를 한다. 330 이상이면 농업인입니다. 330 이상이면 농업인. 농업인 2개 잡고 나머지 내용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1번, 2번 2개를 알아야 최소한 그 2개 알아야 나중에 농지 중개 그거를 알아야 돼. 농업법인 농사짓는 회사인데 농사짓는 회사인데 보게 되면 밑에 업무 집행권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인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3분의 1이 한 번 났거든요. 2번 다시 안 나와요. 제 말 끝까지 듣고 표시해야 돼요. 말만 딱 하면 딱 끌려가지 말고 안 나와요. 자격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차라리 예를 잡아야 돼. 자격. 어느 정도 내 노동력이 얼마 100%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100% 아니고 이 정도만 내 노동력 들어가도 자격은 봅니다. 얼마입니까? 농작업의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이 자기 노동력을 했다 그러면 자격입니다. 위탁 경영은 간단하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대신 농사 좀 지어주세요. 그러면 돈 주고 대신 짓는 게 위탁 경영이요.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살아생전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 문제 한 문제 났으니까 우리 살아생전 안 나와요. 거기까지가 이제 그리고
거기까지가 지금 용어에 관한 내용이죠. 거기까지가 용어고, 그 다음 보면 2장 농지 소유에 관한 사항인데 1번 농지 소유 규제, 소유 제한인데, 농지는 원칙은 누가 소유합니까?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소유합니다.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소유하는 게 원칙인데, 농업 경영에 이용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16명 있는데, 얘들은 그냥 몇 번 써보는 게 좋아요. 몇 번 써보는 게. 암기하라 끝까지 안 되게 몇 번 써보고.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 있다. 첫 번째, 1번 누가 있습니까? 국가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는 절대 투기 안 합니다. 농지에서는 헌법에서, 농지법에서 농지만큼은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투기를 엄청 잡고 있는데 국가 지자체 투기 안 해요. 두 번째, 학교라든가 공공단체나 생산자단체가 시험, 연구, 실습, 정묘 생산 용지로. 세 번째, 주말 체험 영농, 주말 농장. 네 번째, 농지 상속받았을 때. 다섯 번째, 8년 이상 경작하다, 이농한다. 여섯 번째, 담보 농지 취득 소유하는 거. 일곱 번째, 농지를 다른 용도 쓴다고 농지 전용 신고. 농지 전용 허가가 먼저 와야죠. 상식적으로. 농지 전용 협의를 받았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여덟 번째, 농지 전용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협의를 써놨네. 일곱 번째가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하고. 여덟 번째가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하고. 이때 협의는 누가 한다고요? 그게 우리 옛날 시험 문제입니다. 협의는 국가하고 지자체만 협의를 완료한 농지. 아홉 번째, 농지 개발 사업지구 안에 있는 1500제곱미터 미만 되는 농지. 열 번째,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업진흥지역 밖, 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 경사가 얼마요? 경사가 15% 이상이어가지고 이런 농지를 보고 뭐라 하냐? 영농, 여건, 분리 농지. 토지 이용객 확인서 떼어보면 딱 찍혀져 나와요. 영농, 여건, 분리 농지. 농사 짓기에는 한계야. 더 이상 농사 짓기 곤란한 농지. 그리고 11번 기타 해가지고 첫 번째, 자, 농어촌 공사. 두 번째,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세 번째, 공유수면 매립해가지고. 네 번째, 수용해가지고. 다섯 번째, 공치법에 의해서. 여섯 번째, 농어촌 공사가 나중에 농어촌 공사가 이제 LH공사가 나중에 공공사업용 쓰려고 미리 확보한 농지, 비축 농지. 이렇게 16개 몇 번 읽어보고, 자, 함정이 들은 게 뭐가 함정이냐? 이 담보농지입니다. 담보농지는 그냥 담보농지 취득 소유 그러면, 담보농지 취득 소유 그러면 농사를 져야 안 돼요? 봐봐요. 맨 밑에 참고 있죠? 참고 담보농지 취득해가지고 농지 저당권 내려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저당권 실현에 의한 경매기를 2회 이상 진행해도 경락이 없으며 그 후 경매에 응해서 담보농지 취득할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농어촌공사, 금융기관, 자산관리공사, 유동화 전문회사 등 그 말들을 좀 이해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갑이 농지가 줬던 농지 필요해가지고 을한테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 차입했다. 을은 당연히 뭐 설정했다? 저당 설정하고.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이제 대금 지급을 안 하면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얼마짜리입니까? 1억짜리입니다. 1억이니까 얼마 빌려주냐? 대출 6천 빌려줬다. 보통 5천, 6천 나오니까. 이거 빌려줬으면 얘가 이제 어째 대금 지급했는데 안 하면 이제 경매 시작합니다. 최초 감정가, 자, 1억에 시작합니다. 1억에서 시작합니다. 이때 을이 바로 여기 참여해가지고 이 농지 취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기도, 담보권자, 자기도 참여해서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취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취득할 수 있어요. 취득했으면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농업 경영에 이용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취득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한번 유찰됩니다. 한번 유찰되면 1억짜리는 얼마 돼요? 8천. 서울은 아직도 8천인가요?
대부분 요즘은 대부분 30%더래 30%. 빨리 안 되면 회전을 빨리 하려고 어떤 동네는 20%잘 경기가 좋은 동네 그런 데는 20% 경기가 안 좋으면 30%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는 50%한 번에 반짜리 반 그렇게 해야 이게 돌아가요. 그렇게 해야 너무나 많이 쌓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주로 30%가 많아요. 지금 주로 30%가 그러면 20% 잡았다고 20 잡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얼마 나옵니까? 8천 자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농지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가지고 취득할 수 있냐 없냐?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취득하고 농사 지어야 안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세 번째입니다. 1억 그 다음에 한 번 유찰 이제 두 번 유찰 또 2천 그러면 8, 8에 64 얼마입니까? 6,400이네 6,400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취득할 수 있냐 없냐? 있어요. 농사 지어야 되냐 안 지어야 되냐? 한 번, 두 번이 지나도 경락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들어가서 우리가 취득할 수 있냐 없냐? 있다. 농사 짓는다 안 짓는다?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기도 또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아무도 안 들어가니까 자 또 유찰됐습니다. 이제 6천만 68에 48 대충 그럼 한 5천 5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들어가서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농사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 끝까지 가도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담보농지는 뭐냐 그러면 우리 같은 개인은 해당 사항이 없고 이때 을이 아까 누구였다고요? 무슨 조합, 예, 금융기관, 농어촌공사, 자산관리공사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이나 공공단체, 금융기관이나 공공단체가 경매 시행인데 몇 번이 지나도 한 번, 두 번이 지나도 경락이 없으면 봐봐요. 세 번 유찰되면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나온가 봐봐요. 두 번 유찰됐으니까 세 번째는 들어가서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 유찰되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원금 회수가 돼야 한대요. 원금 회수가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 회수 측면에서 두 번을 본 거예요. 두 번 보고 두 번이 지나도 경락이 없으면 세 번째는 들어가서 취득해가지고 농사 안 져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담보농지는 그냥 담보농지 취득 소유 그러면 농사를 집니까 안 집니까? 지는 경우도 있고 안 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안 했다 뭔가는 들어요. 담보농지 그러면 금융기관 등이 어쩌고 저쩌고 2회 이상 이런 말이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16개 좀 반복해서 읽어주고요. 그 다음에 3번 기타 했죠. 기타 해가지고 농지를 임대차 돈 받고 빌려주는 거 사용대차 공짜로 빌려주는 거 그 기간 동안에 농지 소유는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가 허용일까요? 금지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농지는 누구만 소유한다고요? 농사 짓는 사람. 아직 규제가 강한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 산은 누가 소유해요? 네 마음대로 사는. 농지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농지만큼. 농사 짓는 사람. 단 16명은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근데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임대는 돈 받고 빌려주는 거. 사용대 공짜로 빌려주는 거.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처음에는 농사 짓겠습니다. 사가지고 얼른 임대 사용대 하지 그러면. 그러면 시골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소작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 사용대는 금지입니다. 금지. 임대 사용되는 금지인데 원칙은 금지인데 농지법에서 몇 가지 사유를 주면서 이러한 경우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농사 짓다가 시장 출마해서 당선됐을 때 어쩔 거예요 그거. 더 좋은 데 뭐냐? 농사 짓다 뭐 했을 때? 군대 갈 때. 농촌총각 군대 가야 안 가요? 군대 갑니까? 네. 농촌총각이 군대 가게 되면 농사했던 농지는 어찌 한답니까? 그게 임대나 사용돼요. 그런 경우는 허용해요. 군대가 있는 기간 동안 농사 안 짓지만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그런 측면입니다. 2번 농지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 소유자는 특례 규정 제정 안 된다. 그 신경 써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농지법에서만 정합니다. 다른 법에서 국토계획법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농지 소유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농지법에서만 정합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 거기까지 해가지고 농지 소유제한 봤어요. 소유제한 4가지 봤어요. 4가지. 첫 번째 원칙 농사 짓는 사람이 소유한다. 예외 16명은 농사 안 져도 소유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대에 사용되는 기간 동안은 농사 안 짓지만 그 기간 동안 소유할 수 있다. 네 번째, 농지 소유에 관한 규정은 농지법에서만 정한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가 신경 쓰이죠. 저 자체가 한 문제 나니까 저것도 봐야 되고 자꾸 반복해요. 국가지자체, 학교 공공단체, 주말농장, 상속, 8년 성장 인허, 담보농지, 금융기관 등이 어쩌고저쩌고 담보농지, 전용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 개발사업량 1500 미만 농지, 지능지역 밖에 경사 15도 이상 되는 농지, 기타에 가 6면 쫙, 농어촌공사, 농어촌영미법, 공유선별이, 토지수용, 공지법, 비춘용지 자꾸 반복해야 돼. 넘겨보면 이제 농지 소유 상한입니다. 소유 상한. 농업인은 소유 상한이 없습니다. 비농업인만 소유 상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속. 자, 일단은 상속 무조건 다입니다. 다. 상속은 다 받는데 농업 경영 안 하면 만. 농어촌 공사한테 맡기면 다시 다 갖는 거예요. 2번 8년 경영작 인용하면 만. 농어촌 공사에 맡기면 다. 3번 주말 체험 농농 1000 미만. 이때 1000은 세대원 전부 합산. 이거죠 지금. 얘부터 주말 농장 얼마만 갔습니까? 1000제곱미터 미만. 이때 1000 계산은 세대원 전부 합산해서 1000. 상속입니다. 상속은 원래 다 갔는데 상속은 다 받아야지. 포괄 생기니까 다 받는데 지금 이게 농사 안 짓는 거 아니고 농사 안 짓는 거 농업 경영에 이용 안 한다. 그때는 얼마만 가지라고요? 10,000제곱미터 이내. 10,000제곱미터 이내. 나머지는 어찌해야 되는데 처분. 나머지 처분하는 거요. 근데 이걸 갖다가 농어촌 공사입니다. 농어촌 공사한테 맡겨가지고 임대나 사용대 등을 하게 되면 그때는 다 가져요. 소유상한 적용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맡기는 거예요. 8년 이상 경작 이용한다. 8년 이상 경작 이용한다. 얘도 10,000제곱미터 이내입니다. 나머지는 팔고 떠가라. 근데 얘도 농어촌공사한테 맡겨서 임대 사용대 하면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소유상한은 딱 3명이에요. 주말 체험 농농 1000 미만. 1000 계산은 세대원 합산해가지고 한 세대가 다 해가지고 세대원 모두 다 합산해가지고 상속은 원칙은 다 받는데 농사 안 지으면 어쩐다고요? 10,000제곱미터 가지고 나머지는 파는 거예요. 팔기 싫으면 농어촌공사한테 맡겨라. 그러면 어쩐다? 다시 다 가질 수 있다. 다 간다 그러면 소유상한 적용 안 할게 이런 얘기입니다. 8년 이상 경작하다 이농할 때는 얼마만 들고 간다? 나머지 처분해야 돼. 팔기 싫으면 어쩌라고요? 농어촌공사한테 맡긴다. 그러면 소유상한이 없습니다. 저게 농지 소유상한입니다.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명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처음에 얼핏 얘기했듯이 농지만큼은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대. 농지만큼은 투기 대상이 되지 마라. 그래서 농지 취득하는데 취득. 농지는 누가요? 그러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투 받는 거예요. 농지를 취득하고자 자 농지를 샀다. 왜 샀냐? 농사 지려고. 농지 샀으면 그 다음에 어찌해야 돼요? 내 앞으로 이전 등기해야 돼요. 이전 등기하려면 뭐를 가져오라 그래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취증 가져오라. 농취증을 가지러 갑니다. 누구한테? 시구읍면장한테. 그러면 시구읍면장은 농취증 줍니까? 아니면 시험 보자 그럽니까? 시험 봅시다. 뭐라 그래요? 농업경영계획서 만들라 그래요. 농업경영계획서를 만드세요. 가면은 이런 서류 있으니까 거기다 쓰면 돼요. 주소는 뭐는. 농업경영계획서는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이런 게 우리 13회 시험 문제입니다. 얼마 살래요? 면적. 얼마 살래요? 면적. 자, 갑이 농지 삽니다. 찾아갔습니다. 누구한테 한다고요? 면장한테 가가지고 면장 갔으면 면에 가서 농지 삽니다. 얼마 살 겁니까? 500제곱미터 삽니다. 면장한테 가가지고 면장님 나 좀 봅시다. 간 무슨 일이냐? 내가 농지 살려고 그러는데 근데 왜? 농지증 떼오라는데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그래서 면장님 찾아가면 준다는데 농지증 주세요. 그럼 면장이 물어봐요. 근데 니 왜 사냐? 농사 짓게. 진짜. 경영계획서 만들어라. 쪽지 줍니다. 그러면 씁니다. 얼마 살 건데? 면적 얼마? 500. 그럼 면장이 뭐라고요? 장난하냐? 바빠 죽겠는데 가라.
무슨 얘기요? 네가 농사를 지려면 얼마를 사야지? 1,000 사야지. 1,000. 500이면 농업인이 안 된다니까 바빠 죽겠네. 장난을. 저리 가. 뭐라고 해야 돼요? 면장님 뭐라고? 내 중개사 공부 좀 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나 뭐 할 건데 여기다가 시설용동 비닐하우스 통해서 특수작물 할 건데 그럼 어쩐 거예요? 계속 쓰는 거예요. 비닐하우스는 얼마면 된다고? 330. 비닐하우스가 아니면 1,000. 그게 그래서 아까 필요하다고 면적이 필요하니까 면적을 쓰고 두 번째 자 노동력이나 장비 확보야. 노동력 장비 확보. 노동력 장비에 따른 뭐라 써요? 험의 하나. 노동력 나 500 제곱미터면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그냥 험의 하나 더 농사도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세 번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농지를 또 산다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농지 어쨌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임대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농지중 앉아 이렇게 열심히 농사 짓고 있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소유 농지 이용 실태 세 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면적, 노동력 장비 확보 방안, 소유 농지 이용 실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영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경영 계획서 안 만들어도 그냥 농지증 줄 테니까 와라. 자, 저기서 6명 빼 6명 학교가 농사짓는데 실습한대요. 실습이지. 그러니까 경영계획서 나올 리가 없지 학교는. 또 두 번째 주말 체험 용도는 농사짓는 거 뭐 한다? 여가 활용. 세 번째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했으면 이미 농사 안 짓고 다른 용도 쓰겠다는 얘기고 농지 개발 사업지가 안에 있는 1,500제곱미터 미만 되는 농지 이 동네도 분위기가 농사일 동네가 아니요. 농업진흥지역밖에 경사 얼마 15도 이상 되는 농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축농지 6명은 어쩐다고요? 경영계획서 안 만듭니다. 얘를 암기해야 돼요. 경영계획서를 안 만든다. 경영계획서 안 만들어 뭘 준다? 농지증 준다. 농지증은 받는 거예요. 경영계획서만 안 만들지. 이렇게 해서 경영계획서 만들어가지고 농지증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농지증 발급 기간이 어디입니까? 시, 구, 면, 장. 분위기상 누가 나오면 안 되겠네? 군수. 그래서 군수가 없다. 우리 출제위원은 우리보다 머리가 한 수 아래가 아니고 한 수 위입니다. 다음 중 농지증 발급 기간이 아닌 자는 1번 시장, 2번 구청장, 3번 읍장, 4번 면장, 5번 군수. 유치하게 그런 문제 절대 안 내요. 문제 그러고 안 되고 안 됩니까? 농지를 취득한 자는 이 말을 돌리는 거예요. 농지를 취득한 자는 군수가 발급하는 농지증을 첨부해서 이전 등기 신청해야 된다. 틀렸다. 군수는 발급기간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내는 것이지. 시, 구, 면장 다른데 농지증을 안 받는 애들 농지증 면제 농지증이 필요 없다. 그냥 농지 사가지고 그냥 등기해 가세요. 첫 번째 누가 있어요? 저기 있는 국가지자체 싹 때려 저기 있는 거. 또 두 번째 누구? 상소. 세 번째 누구? 담보농지. 네 번째 누구? 협의 완료. 다섯 번째 기타 해가지고 기타에서 위에서 6명 빼갔으니 위에서 얘 빼갔네. 그럼 5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되었네. 첫 번째 농어촌 공사, 농어촌 정비법, 공유설매리, 토지수용, 공치법. 그리고 안 받는 뭐가 있냐? 농업법인끼리 합병하는 거, 공유농지 분할하는 거, 시효 취득하는 거, 환매하는 거, 농지형 증진 사업 시행계. 이러니까 안 받는 애들이 꽤 된대 이거. 국가지 하나, 상속 둘, 담보 셋, 협의 넷, 기타 다섯이니까 9. 10, 11, 12, 13, 14. 아이고 14명 암기하려면 차라리 이거 암기하기 빠르겠네. 차라리 농지증 받는 애가 빠르겠네. 농지증 받는 애. 답은 뭐 둘 중에 하나니까. 농지증을 받는다. 봐봐요. 자, 경영계획서를 안 만들고 농지증 받는다. 이게 6명이죠. 경영계획서 안 만들고 농지증 6명. 아까 누구 있다고요? 학교, 또 주말, 또 허가신고, 또 1,500, 또 경사 15도, 또 비축농지.
경영계획서 안 만들고 농지증 받습니다. 그러면 경영계획서 만들고 농지증 받는 애들은 누굽니까? 걔가 2명 있어요. 2명. 그래서 이 8명을 잡아야 돼. 8명. 14명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가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 농업인 또 농업법인입니다. 이거 나오면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농업인이라고 혜택 절대 없어요. 이런 데서는 농업인, 농업법인 절대 혜택 없습니다. 단지 농업인이 농업 목적으로 할 때 우리는 허가받으면 신고한다. 그런 쪽인 혜택 있지. 증명에서는 혜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뭐 만들어서? 경영계획서 만들어서 농지증 받습니다. 차라리 8명을 암기하는 게 훨씬 빠르겠다는 얘기입니다. 14명 암기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농지증 발급받아가지고 자기 앞으로 이제 이전 등기할 때 농지증을 첨부해야 등기해준다. 이게 농지취득 자격 증명. 그래서 자 농지증 다시 1번부터 가게 되면 내용은 얼마 안 돼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구 읍면장에게 농지증 발급받는다. 누구는 빼라. 군수 빼라. 군수. 읍장 면장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농지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다음 사항에 포함된 경영계획서를 만들어서 농지 소지에 관할 시구 읍면장 신청. 경영계획서에 뭐가 들었는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얼마 살 거냐 면적. 그래야 농업이 인재야 아니냐 판단 들어간다고. 두 번째 어떻게 농사 질래? 노동력과 장비 확보. 세 번째 농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또 산다. 소유 농지 어쨌냐. 자,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다만이 뭡니까? 경영계획서 안 만들고 받을 수 있는 애. 자, 소유 제한 규제 이 누구라고요? 학교, 주말, 여관료, 전용허가 신고, 1,500 미만, 영농요건 분리그래 15도 경사 15도 이상 그리고 비축농지. 그 6명은 경영계획서 안 만들고 발급이 됩니다. 시구 읍면장은 며칠을 줍니까? 4일 내에 서면으로 알려주는데 경영계획서 안 만든 애들은 이틀 내에 알려줍니다. 예외 다음에 같은 애들은 자 아까부터 14명이죠. 농지증은 안 봐도 된다. 그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 받는 애 잡아요. 그게 더 편해요. 받는 애 8명 잡는 게 훨씬 속 편해요. 그거 빼고 나머지는 시작 안 받는다.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 신청할 때 농지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해가지고 기타 농지법 있는 것이 아니고 기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으면 농지증 받은 걸 본다. 이거 중개 실무감 나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다 그러면 농지증 허가증 2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이 뭐만 받으면 허가 받으면 농지증 받은 걸 보고 또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 취득할 때 농지증 적용 안 합니다. 국회법 시간 했죠. 단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에서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농지는 받아야 한다. 그리고 3번 농지 취득할 때 혹시라도 농지관리위원 2인 확인받아라 그러면 그런 제도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농지 취득한다. 농지증 받으라. 먼저 농지관리위원이 이장님 뭐 새마을 지도장 찾아가가지고 사인 받아야 사인 받으러 오게 되면 이장이 좀 멀리 보다 빈손으로 오게 되면 샥 없어져. 진짜. 옛날에는 이장 끝발이 보통 서울 인근에 이장 끝발 대단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농지 취득하려면 무조건 농지관리원 확인. 마을 이장. 절대 맨입은 안 하죠. 문제가 되는 게 왜 이것은 행정기관도 행정기구도 아닌데 왜 비리가 거기서부터 생기냐고. 그래서 없앴어요. 그래서 이장님 떡값이 없었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장 반납한테 은근히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은 농지관리위원 확인제도는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 농지처분 잠시 쉬고 합시다.